안녕하세요. 새로운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이번 문학 시간은 문학의 인접 분야와 매체라는 대단원을 들어가는 날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술 양식이 인접 분야와 어떻게 서로 교집합을 이루어서 또 문학작품으로 탄생을 하고, 또한 문학작품이 다른 매체와 어떻게 변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단원을 흥미롭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꼼꼼히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알아가면 될 텐데요. 교과서 82쪽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 단원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이 사회 변화,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 매체를 통해서 이제 매체 문학, 매체 무슨 활동 이런 걸로 이렇게 변용되고 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새로운 고등학교에 이제 지금 재학 중인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일을 가지고 이제 이 분야를 발전시킬 사람들이 아마도 10손가락 이상은 될걸요. 굉장히 이 분야는 앞으로 미래 발전이 무궁무진한 분야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같이 저와 함께 내용을 이해해보고 여러분도 이제 좋은 대안이나 방법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학과 인접 분야라고 하는 소단원인데요. 문학은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는 언어 예술이죠. 문학은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는데 소리로 형태로가 아니라 언어로서 이제 그려내는 예술이다 해서 인간의 삶을 다루는 인접 분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삶을 다루는 인접 분야라 함은 예술, 인문, 사회, 문화 다양한 어떤 분야들인데요. 먼저 문학은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울 세안도인데, 조선시대 세안도라고 하는 작품은요, 스승과 제자의 신의를 소나무와 잣나무를 통해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세안도는 뭐다? 그림. 그런데 이제 이 현대의 시인들은 이 그림에서 어떤 시의 어떤 어떤 영감을 얻어서 작품을 찬장하였는데, 그 중에서 고재종이라는 시인의 세안도라는 작품은 김정희의 그림을 차용하여,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제 그려졌던 김정희의 세안도라는 그림을 빌려와서 농촌 마을의 가난한 현실을 시로 형상화하였어요. 이 부분은 이제 시인이, 고재종이라는 시인이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으니까 문학과 어떤 그림 예술, 회화의 어떤 교집합에서 이제 발생하는 인접 분야의 어떤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또한 김소월의 시 산유화, 초혼, 이거 아시죠? 김소월의 시 중에 산유화나 초혼, 이거는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건데, 이것이 가곡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시가 언어 예술이 음악 예술로 또 변용이 된 거죠. 또 세 번째로 춘향전이 연극, 춘향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언어 예술이 연극, 영화, 오페라 등으로 재창작되어 공연되는 것 역시 문학과 예술 분야의 어떤 인접 분야 간의 어떤 교류, 소통, 관련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학은 우리가 살아온 역사, 사상, 철학 등의 인문 분야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유학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었죠. 유학, 여러분 아시죠? 공자왈, 맹자왈, 이제 이 어떤 철학이 조선시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조선시대 어떤 선비라 함은, 공부 꽤나 했던 선비라 함은
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뭐 바른 길로 걸어야 된다. 사내 대장부는 뭐 큰 길로 걸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큰 길로 걸어야 해. 사내 대장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의 생각을 그 위대한 어떤 유학자를 생각이나 말을 빌려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 이제 자신의 생각이 이제 약간 더 자신 있게, 요즘에는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는 나를 표현하는 시대이지만 그때 당시는 공자께서 말하시길, 뭐 맹자께서 말하시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나는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해라는 식으로 어떤 철학이, 사상이 이제 유학이었어요. 그게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유학자적인 어떤 사고나 사상이 이제 어떤 문학 작품 속에 정신으로 스며 들어가서 주세붕이라는 작가가 오륜가라는 작품을 짓거나 정철이 훈민가라는 작품을 짓거나 하는 등 유교적인 윤리관이 꽉 찬 그런 작품들이 조선시대에 이제 생긴 것은 이제 문학이 이제 인문 분야인 역사나 사상이나 철학 등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문학작품 속에 스며들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생각은 항상 글로 다 표현이 되는데 그 생각이 이제 이제 조선시대에 예를 들자면 이제 유학자적인 어떤 그런 사고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세붕이나 이제 그런 작품들은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권하는 작품들이잖아요.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유학자적인 어떤 시각에서 그런 사상들이 투영된 오륜가랄지 이런 작품들이 생겼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유학과 문학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이제 가슴 아픈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병자호란을 이제 소재로 한 소설인 임경업전이나 박시전과 같은 문학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 민중들의 어떤 역사적 순환,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역사가 이제 허구적인 이야기로 재창작이 되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제 이렇게 잘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학은요, 인간을 둘러싼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회, 문화 현상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문학작품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문학작품 속에서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는가, 그 문학작품 속에 어떤 사회적 상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감상하고 느끼고 공감하고 같이 호흡하고 하는 게 이제 문학 감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전에 배웠던 백석의 남신우주 유동 박시붕방이라는 시는 어떤 시대사회적 상황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나요? 바로 일제강점하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 거기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 아픔이 그렇게 이제 어떤 민중의 어떤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고 뭔가를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어떤 것과 연결이 되면서 그런 시가 이제 탄생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시를 만약에 그런 시대사회적 상황을 아예 다 모르고 그냥 봤을 때 하고, 그걸 알고 그 시의 시적 화자의 어떤 외로움과 상실감을 호흡하는 것은 느낌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학은요, 인간을 둘러싼 시대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항상 그 점을 유념하고 작품을 감상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신분 질서가 흔들리던 조선 후기에 시대 상황을 형상화한 박지원의 양반전이라는 작품이나, 아니면 1970년대 산업화 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반영한 황석영의 객지, 혹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난소공, 이런 등의 작품에서 이제 정말 문학작품은 그냥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어떤 상황들을 그 작품의 배경으로서 혹은 정신으로서 잘 녹여내는 어떤 그런 예술의 장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선생님은 최근에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책의 내용만, 이제 책 제목을 말하면 또 혹시 제가 또 광고를 하는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이제 문학 작품 중에 굉장히 정말 이렇게 이제 계약하면 꼭 학생들에게 소개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이 맥락 하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신문에서 이제 여러분 화재 사건 막 이런 거 보셨을 때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이 어떤 아픔이나 죽음이나 어떤 이제 고통이나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데요. 이제 그것도 이제 일어났고 이제 지나갔음에 이제 하나의 어떤 과거이고 역사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작가는 예리하게 포착을 해서 이제 소설화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 소년이 어떻게 일용직 노동자가 됐고, 그래서 그 어떤 작업장에서 이제 의문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사고사로 죽음에 이르게 됐는가를 이제 그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허구적으로 재구성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작가의 어떤 시선으로 그려서 보여준 소설이었는데요. 너무나 그 뉴스에서 접했던 그 사실보다 한 30배는 더 가슴이 아프고 그날 밤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허구로 꾸민 일이지만 그것이 정말 내 바로 옆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최근의 어떤 문학작품 감상의 경험인데요. 이렇게 문학작품은 그 시대의 상황 혹은 사회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행복한 일이 있었구나 하고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학과 인접 분야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함으로써, 자, 여기서 이 수용과 생산의 단어가 어려운 친구들은 수용이라는 단어 아래다는 감상이라고 적으시고요. 생산이라고 하는 단어 아래는 창작이라고 적으시면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하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문학의 외연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입체적인 태도로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문학의 감상과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가 영상이 15분을 넘으면 이제 이게 링크를 이제 얻을 수가 없어서 15분 이내로 영상을 이제 한 개의 강좌를 두 개로 쪼개서 만들어서 여러분은 이제 두 개를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개의 강좌인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이제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탑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